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조금, 지구온난화하고 온실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해 복사법칙이라는 거 하나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제목을 바꿔서 에너지 복사라고 해서 복사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조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는 거 하나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요거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물체에 입사된 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 물체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받을 때 도달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일부는 뭐 한다? 흡수 에너지 더하기 일부는 반사하고, 그죠? 사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어떤 데는 에너지가 있다. 투과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물체는 뭐 흡수 에너지만큼 방출은 보통 복사라고 표현하는데 꼭 복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방출한다 만큼 방출한다. 요거 하나. 그 다음 좀 중요한데 세 번째가 중요하다는 거는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걸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에너지는 주로 무슨 광선이에요? 가시광선이잖아요.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이 100% 왔다고 합시다. 실제 가시광선이 100% 온 건 아니지만, 알겠나? 그럼 가시광선이 100% 왔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70개만 지구가 먹었어요. 됐나? 그러면 지구가 다시 몇 개를 내놔야 돼? 70에 해당하는 에너지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즉 내놓을 때 가시광선으로 나가나? 아니야. 알았어? 내놓을 때는 적외선으로 내놔요. 뭐로 내놓는다고? 왜 그럴까?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받게 되면 1차적으로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평형 상태에 있지만 온도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뭐일수록?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파장이 짧은 광선을 내놓습니다. 됐나? 그게 중요해요. 또 하나,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내놓는 에너지량도 좋다. 많습니다. 됐니? 방금 얘기했는 두 문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과학에서 사용되는 법칙이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뭐 무슨 법칙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라는 얘기죠. 물체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뭐는? 파장.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은 뭔 차이가 있냐면 같은 빛인데 파장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 파장이 뭐?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파동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빛도 파동이거든요. 됐나?
이때 마루와 마루 사이에 인접한 거리거나 됐나? 혹은 골과 골 사이에 바로 인접한 골과 골 사이에 직선 거리 이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됐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 하나, 두 번째 표시하는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처음에 그린 게 짧은 거고 두 번째 그린 게 긴 거예요. 장파장이 되죠. 됐어요? 그럼 이런 거야.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짧아요. 뭐라고? 가시광선이 적외선보다 짧아요. 됐니? 그래서 방출되는 파장은 뭐에 비례하느냐? 표면 온도에 뭐에?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단 얘기다. 파장이 짧다. 됐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양 표면 온도는 뭐의 표면 온도? 태양 표면 온도는 중학교 때 얼마라고 배웠죠? 약 6000도 정도 되잖아. 6000 켈빈이라고 해도 돼요. 됐니? 거의 뭐 별 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 온도는 얼마쯤 될까요? 야. 켈빈으로 표현하면 273에다가 15도 해봐라. 약 288 켈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얘기하면 15도 정도. 평균으로 따지기 때문에. 됐어? 그러면 온도 차가 이게 대략 300이라고 보고 몇 배 차이 나노?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20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파장이 얘가 훨씬 더 어떻다?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잘 들어. 태양은 주로 낸다는 건 가장 많이 내놓는 거 이 말이야. 알았어? 주로 가시광선이 제일 많다라는 거지. 사실은 태양에서도 자외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고 해요. 됐니? 그런데 지구는 대부분 뭐다? 적외선 이상이에요. 자,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걸 굳이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꼬마하고 유현진이하고 공 주고받기를 해. 됐어? 유현진이가 공 10개를 한꺼번에 쥐고 아한테 온 힘을 다해가 던졌어. 알았어? 됐어요? 아가 그 중에 또 7개는 받았어. 3개는 맞고 팅가 나가는 거야. 됐어? 아, 뒤졌겠죠. 졸라 괴롭겠지. 맞아? 그래서 애가 7개 딱 잡았잖아. 어떻게 했을까? 다시 유현진한테 돌려준 거야. 됐어? 그러니까 유현진한테 돌려줬다라기보다는 유현진한테 던지려고 던졌는데 하여튼 애 손을 떠났어. 알았어? 같은 속도일까? 다르죠. 전혀 다르죠? 지금 태양-지구 관계가 이거야. 그러니까 태양에서 올 때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도 포함된 상태에서 들어오는데 지구에서 그 흡수된 걸 갖다 내놓을 때는 전부 다 뭘로 내놓는다? 아주 약한 적외선으로 내놓는다 이런 얘기야. 됐니? 됐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 굳이 지금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이건 좀 정확하게 좀 적는 게 좋겠죠. 표면 온도에 내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2배가 되면 내놓는 총 에너지량은 16배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비해서 약 몇 배? 20의 4제곱
얼마인지 난 모르겠다. 16만. 400 곱하기 400 하면 16만. 16만입니까? 16만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이 표면 온도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표면적이에요. 뭐라고? 표면적이란 얘기는 지구도 크고 태양도 군데 표면적 따져보면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최소 16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내뿜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 상황은 뭐 나중에라도 좀 하면 되고 가 상황이 좀 중요해서요. 됐니? 그러니까 지구는 오로지 뭐밖에 못 내놓는다. 적외선밖에 못 내놓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어떤 물체에다가 에너지를 던져줬는데 그 물체가 다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다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유현진이가 자꾸 유현진이 해서 그러는데 유현진이가 제일 여러분들 알만한 사람이니까 유현진이가 똑같이 10개씩 구슬을 쥐고 사람들한테 던졌어. 알았어? 누구한테 던졌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 지금 이제 LA 다저스의 러셀 마틴 포수 같은 경우면은 10개 다 잡을 수도 있겠죠. 맞아. 아까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개는 튕겨내고 몇 개는 받고. 맞아요. 전부 다 튕겨내는 인간도 있고. 맞아. 결국 그 에너지를 다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물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물질은 자기가 특히 받아들일 수 있는 특정 빛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인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햇빛을 쬐잖아요. 그거 다 흡수할까?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튕겨내고 이런 거예요. 됐니? 그러면 흡수할 때 어떤 애는 어떤 파장을 주로 받아들일까라는 것도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할게요. 바로 누구? 대기의 이거야. 뭔 말이냐? 기체는 뭐는 사실 기체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이 다 그런데 기체는 이 얘기는 기체의 종류마다 흡수 가능한 빛의 파장이 특정 지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됐어? 하나 물어볼게. 지난 시간에 태양이 내가 대강 얘기했는데 태양이 지구로 한 100개 던졌잖아. 그 중에 몇 개를 먹는다고? 70개는 먹는다 그랬지? 맞아? 맞아? 지표가 많이 먹었어? 대기가 많이 먹었어? 내가 슬쩍 지나가면서 얘기했거든.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표가 한 50을 먹고요. 그 중에 태양으로부터 왔는 거를. 그 다음에 대기가 한 20 정도 먹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뭘까? 무슨 말이야 그게?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이 그 파장을 그러니까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이죠. 물론 제일 많은 게 누구라고? 가시광선이에요. 네. 대기가 만약에 지구 대기가 가시광선을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좋은 대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지표까지 도달되는 양이 어떨까? 줄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표가
지구 전체가 총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70 중에서 50을 먹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구 대기는 일단 뭐는 안 흡수한다는 얘기가 될까? 그렇죠. 가시광선을 흡수를 안 해요. 지구 대기는. 지구 대기 누구 있는데? N2. 제일 많은 건 N2. 질소. 야, 이 빠가들아.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이게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질소, 산소는 거의 가시광선에는 관심이 없음. 됐어? 그럼 뭐가 20 정도 되느냐? 아주 극미량으로 있는 누구? CO2나 H2O 이런 애들이 태양에서도 누가 온다 그랬어. 적외선이 와요. 적외선을 빨아당기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 대기 중에 아주 적지만 역시 또 누가 있지? 오존이 있죠. 오존이 누구를 빨아당긴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빨아당기는 건 뭐만 남지? 가시광선만 남잖아. 그게 그대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표까지. 이제 스토리가 거의 완성돼 간다 이제. 딴 거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딴 거 없다. 오늘 이 스토리 연결만 됩니다. 지표가 50을 먹었죠? 뭘로 먹었노? 가시광선을 ቁ끄덕 했잖아. 중요한 건 가시광선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5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다시 내놓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노? 그러면 또 대기가 먹겠죠. 그러니까 대기가 원래는 내놓을 때 뭐 의지가 있어서 어디로 내놓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놓을 때 누구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대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지구 대기에는 뭐를 빨아당기는 놈은 존재한다. 가시광선을 빨아당기는 놈은 없지만 뭐를 빨아당기는 놈? 적외선을 빨아당기는 놈이 존재하다 보니까 지표로부터 티 나오는 거는 이제 50이 다시 티 나올 때 어떻게 티 나와? 가시광선 100%로 가시광선 50이 들어왔던 게 나갈 때는 뭐로 나간다? 적외선 50으로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된다? 지구 대기가 쪽쪽 다 빨아먹는 거예요. 즉 우주 밖으로 나가 못 나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래 돼요.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일 때는 지표가 훨씬 더 많이 흡수했지만 지구 밖으로 토해낼 때는 뭐 할 때는? 토해낼 때는 지표로부터 우주 공간으로 직통으로 나가는 놈이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거의 대부분 누가 내놓는다? 대기도 역시 뭐 내놓는데? 적외선을 내놓겠지. 근데 내놓는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 지표 이게 방사상으로 퍼진다라는 거는 아래 위로 다 나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이해되나?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질문. 지구 대기에 산소하고 질소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걔네들이 적외선을 빨아당겨?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온실 기체가 아니잖아. 그럼 누가 주로 먹는다고? 아주 극미량에 해당하는 CO2가 적외선을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수증기하고 같이. 됐어? 그럼 잘 들어요. 어쨌든 최소량으로 따져보면 지표에 들어갔던 50의 양으로 적외선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어디로 나갔을까? 우주로 나갔겠지만 예를 들어 한 45 정도는 적외선 나왔는 것 중에 한 90%는 지구 대기에 갇혀버린 거 아니에요. 다시. CO2가 많아? 얼마 없는데도 그래 된 거지. 그러면 원래 그 정상 상태라고 불리우던 CO2 양에서도 그 정도로 유지가 되는데 인간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기 중에 CO2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표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게 우주 밖으로 나갈 확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대기 전체가 다시 빨아당기는 양이 많아지면 우주 밖으로 나가는 양도 어떻지만 많겠지만 다시 어디로 돌려보낸 양도? 지표로 돌려보낸 양도 졸라 많아지겠죠. 그러면 지표하고 대기가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그 자체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주고받는 양이 많아지는 게 온실 효과가 증대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해됐나?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이겁니다. 주로 N2하고요. O2는요. 얘네들도 뭘 빨아당기긴 빨아당길 거 아니야. 빨아당기는데 얘네들은 감마선을 주로 흡수해요. 내가 확인을 최종적으로 다시 안 해봐가지고 되게 정확치는 않을 수도 있어. 알았어? 맞을 거야. 최근에 내가 치매로 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럼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 중에 감마선이 있나? 있는데 극미량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구대기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걸 많이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알았어? 됐어? 그 다음에 N2O2 빼고 나면 아르곤 뭐 이런 건데 그 외에는 이제 전부 다 CO2나 H2O는 뭐를 빨아당긴다고? 얘네들은 적외선인데 모든 적외선을 빨아당기는 게 아니고 적외선 중에 몇몇 파장을 빨아당기는데 그게 대단히 넓은 영역이에요. 적외선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지표에서 쏘는 건 적외선이잖아. 쏘는 것 중에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 놈도 있는 거는 모든 적외선을 빨아당기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됐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O3죠. O3는 뭐 당긴다고? 자외선이죠. 그럼 잘 들어라. O3가 자외선을 흡수하는 거는 온실 효과가 아니죠. 이건 태양으로부터 왔는 걸 빨아당긴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이해됐나?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왜? 내일 진짜 이제 진한 거 하나 합니다. 내일 9교시에. 알겠어요?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일 드디어 이제 지구 온난화와 온실 효과에 대한 거를 내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질문?